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185회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의 전쟁 범죄와 조세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저희는 모든 저작권을 포기합니다.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방송, 지금 이번에 하는 이 방송 또한 아마도 영상이 삭제가 되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메인 채널이 방송 정지가 되고 한동안 또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 금융 세력, 유대 금융 자본,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이런 애들이 하고자 하는 세계 단일 정부 등등 그러한 어젠더들을 저희가 정면으로 깨부수는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차피 구글도 그쪽 애들이 갖고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말만 하면은 무슨 1년 10개월 전에 올린 방송이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경고 먹이고 방송을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한 번 더 경고 먹으면은 3월 22일까지 방송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시는 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 영상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으로 오십시오. 두 번째 채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참 레지스탕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유대 금융자본에 아직도 한국의 공무원들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탄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메인 채널은요, 광고가 퇴출된 게 한 4년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이야기 하니까는 광고를 퇴출시켰는데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 월정기 CMS 후원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법인세를 못 내가지고 강제로 중단됐습니다. 법인 통장도 차압되고 했는데, 아무튼 간에 진실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중계를 못하는 게, 생중계만 하면은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끊어버립니다. 1분도 생중계를 못 넘깁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방송은요, 2월 25일 토요일날 한박 모바일 교회에서 제가 발표를 한 내용인데, 또 영상이 한 1, 2분 잘렸습니다. 앞부분이. 그래가지고 앞부분 제가 새로 녹화를 하고, 그 뒤쪽은 이제 그 기존의 영상을 이렇게 다시 재활용해서 제가 붙일 겁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무튼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거 발표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암살 당하든지 교통사고 당하든지 집에서 자살을 당하든지 다 죽었는데, 최수영 공작관 TV 최수영 선생님도 이거 같이 이제 발표하셨고, 저도 이거 발표하고,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여기저기서 발표하고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이 빛이 어둠을 이기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믿으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 천국 가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이거를 이제 낭독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대 금융 자본이 일으킨 전쟁 범죄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각국은 자국의 경제가 파탄나서 자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전쟁을 계속 질질 끌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조세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미국과 유럽의 정상들에게 부탁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멈추십시오. 당신들의 전쟁 범죄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회복 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국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모두 유대 금융자본의 하수인들이며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세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유대 금융자본이 어떻게 미국과 유럽을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1923년 3월 달에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 당부당이란 글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의 개념을 정의하셨습니다. 조세 공산주의란 것은 세금, 준조세, 공공요금, 물가 등을 대폭 올려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정부의 보조금을 타서 생활하는 노예로 전락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국민의 돈 쓸 권리, 돈 쓸 자유, 소비 주권을 모두 박탈하고 보조금을 주면서 정부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 조세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은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하층민에서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는 각종 사다리를 발로 걷어차버리면 국민들을 영원히 노예로 만들 수가 있고, 한번 지배층이 된 사람은 영원히 지배층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그 고시를 없애버리고 로스쿨을 만들었죠. 로스쿨 뭐 학비가 1억 이상 되니까 없는 집 자녀들은 변호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국민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의료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이 의료 공산주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스크, 전염병 주사 등을 강요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도 조세 공산주의와 의료 공산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대 출신 공무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논문을 내는 해외 기관도 그 유대 금융자본이 만든 기구이고, 서울대 출신들이 해외로 유학을 가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유대 금융자본이 만든 학교입니다. 그 외에도 유대 금융자본은 수많은 언론과 각종 기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학을 다녀오면 다녀올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출세를 하면 할수록 유대 금융자본의 어젠더를 자신도 모르게 충실하게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는 이 모든 내막을 알고 열심히 충성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서울대 출신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 금융자본의 어젠더인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조세 공산주의와 의료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에 퍼뜨려서 국가와 민족 문화를 망가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사례를 들면, 지금 그 윤석열 정권에서 그 연금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군인연금을 55세에서 65세로 지급 연령을 10년을 늘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군인들, 직업군인들 절반 이상은 옷을 벗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상훈 사회수석인데, 이 사람이 노무현 때 발탁이 돼가지고 대통령 정책 자문도 하고 했는데 서울대 교수입니다. 근데 스웨덴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스웨덴이 이 북유럽의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유대 금융자본, 예수회, 일루미나티, 그 본산이 스웨덴입니다.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연금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군인연금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군대가 해체되겠죠. 군대가 해체되고 지금 또 연금을 또 계속 올린대요. 연금을 자기 소득에서 9% 내던 거를 15%로 내게끔 또 올리고 이런 것들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국민들 다 죽어나가는데 그렇게 그 연금을 올려가지고 국민들의 소득을 자꾸 뺏어가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은 살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정부의 그런 보조금을 받아서 살게 되고 정부의 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 군대를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작업을 안상훈 사회수석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노무현 때 출세를 했으니까 친북 친중 성향의 노무현 정권에서 출세를 한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중국 공산당에 포섭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은경 우리 그 질병청장, 그 사람은 서울대 가정의학과 출신이고 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권 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염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질병관리청장이 돼가지고 뭐 전염병 정책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마스크를 써라 벗어라, 무슨 예방주사를 맞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주사를 안 맞으면 어디 건물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식사도 못 먹게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전염병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학식이 있었는가? 혹은 뭐 그 질병관리청 안에 전염병 전문가들이 그만큼 많이 있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냈는가?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 글로벌리스트들, 이 뭐 딥스테이트, 이 사람들이 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어젠다 중에서 원고를 써준 거를 그대로 읽은 게 아닌가,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대입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2022년 초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 국무부 우크라이나 차관보가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무기 연구소가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소가 이 러시아 군에 들어갈까봐 이거 우리가 빨리 회수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폭스뉴스에서 이를 보도했고 추가로 취재가 들어가자 미 국무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으나 2011년 우크라이나 대사관 홈페이지에 생물학 연구소 개소식을 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른 언론들, 그 메이저 언론들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생물학 무기가 있다고 주장을 한 바 있었는데, 미 국무부 우크라이나 차관보의 발표대로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무기 연구소가 있었다면 러시아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되는 명분이 생깁니다. 한국에서는 유럽과 미국 언론들이 발표하는 그대로를 인용하여 보도하다 보니 러시아가 악마이고 푸틴 대통령이 악마이고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가 억울하게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을 대량 학살한 것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무기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증언이 미 의회에서 나온 바 있기에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그들을 지원하는 서방 세계는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 전쟁의 성격을 알고자 하면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려는 유대 금융자본의 역사와 네오나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 독일에서 로마 가톨릭의 전횡에 항의하는 마틴 루터 신부가 95개조 반박문을 성당문에 써붙이면서 유럽 전역으로 교회 개혁의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유럽 전역에서 개신교회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로마 가톨릭의 위세가 추락하자 로마 교황청은 예수회의 창시자인 노율라를 불러들여 예수회를 인정해주고 활성화시켜줍니다. 예수회의 의식이 사람의 본성을 말살하는 등 하도 괴기해서 그전에는 로마 교황청이 예수회를 이단으로 몰아서 로열라를 감옥에 쳐넣는 등 탄압을 하였으나 로마 가톨릭의 교세가 급격하게 무너지자 예수회를 시켜서 유럽에서 각종 전쟁을 일으킨 뒤 개신교 신자들을 대량 학살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 프랑스의 위구너 전쟁, 독일의 30년 전쟁 등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에서 발생한 수많은 전쟁은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 신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회를 시켜서 기획한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열라가 예수회를 창설할 때 그 안에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예수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지배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목적은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살인, 방화, 전쟁, 약탈, 마약 등 모든 종류의 악행이 다 들어있고, 예수의 총재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그러한 규정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이 나중에 유럽의 전체주의, 나치즘, 공산주의, 파시즘의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의 존재에 위협을 느낀 교황이 예수회를 탄압하자 예수회 멤버들이 로스차일드가 밑으로 들어가거나 일루미나티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신분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는 유럽의 석공연합이었던 프리메이슨과 동맹을 맺고 활동하면서 나중에는 프리메이슨도 집어삼키고 로스차일드가도 집어삼킵니다. 한마디로 로마 카톨릭, 예수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로스차일드가가 한 몸이 되었고, 이들을 지배하는 것이 유대 금융자본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이 시티 오브 런던, 영국의 정보기관 MI6, 로마 바티칸, 워싱턴 DC, CIA, FRB, 연방준비이사회죠. 미국의 그 달러를 발행하는 기관입니다. 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학교 언론들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각종 정당, 유럽과 미국의 각종 수많은 단체들과 장학기금 등을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엘리트들은 대부분 이 유대 금융자본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유대 금융자본의 하수인이 되지 않으면 유럽과 미국에서 출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고대부터 내려오는 예수회의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그것에는 집단 섹스, 동성애, 아동을 이용한 성매매, 흡혈 의식 등 온갖 사탄 숭배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던 의식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동성애를 장려하고 학교에서 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한국도 서울대 출신 교육위원들 그리고 목사, 신부들이 이미 그들의 노예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러한 악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거의 한 90%는 이 WCC, NCCK, WEA 등과 같은 이런 종교 통합, 이 로마 카톨릭이 주도가 돼서 만든 종교 통합, 뭐 이런 것들을 추종하고 있는데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총회비를 내시면 그 총회비 중에 일부는 이런 WCC, NCCK, WEA 이런 단체로 가는데, 이 단체들이 사실은 유대 금융자본, 로마 바티칸과 한몸인 단체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 학교 선생들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정부를 믿지 마십시오. 정부에 의지하면 정부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로스차일드가는 영국을 이 베이스로 해서 본거지로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앵글로 섹슨, 그러니까 이 미국과 영국 유대 금융 자본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고 있고, 영국의 첩보기관인 MI6가 미국에다가 만들어준 게 그게 CIA입니다. 미국의 CIA가 전쟁을 기획하고 미군이 전쟁을 하면 미 정부는 유대 금융자본이 만든 FRB에 가서 달러화를 발행해서 전쟁 비용으로 쓰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자를 FRB에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FRB의 이사들은 모두 영국계이고 유대 금융자본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낸 많은 세금이 결국은 유대 금융자본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왕족과 귀족들이 유대 금융자본의 모든 것을 팔았기 때문에 유럽의 왕족, 귀족, 수상, 정치인들은 현재 유대 금융자본의 하수인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 금융자본에게 충성을 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언론, 학자, 종교인, 공무원, 정치인 등
오피니언 리더로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은 미국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폭로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전부 다 뭐 암살되거나 자살을 당하거나 그렇게 해서 제거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폭로하면은 뭐 저한테도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들이 이런 악한 세력들이 범접을 하지 못할 것이고 오늘 이것을 발표하는 자리가 또 교회입니다. 한박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하나님 백 믿고 과감하게 거침없이 이것을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유대 금융자본은 독일에 망명와 있던 블라디미르 레닌에게 600만 달러를 주고 러시아로 비밀리에 돌려보내 볼셰비키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부유했었던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고 유대인들이 소련을 차지하고 러시아 왕조의 재산을 약탈하였습니다. 소련 간부의 10중 8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련이 보유하고 있었던 수천 톤의 금을 모두 서방의 유대 금융 자본에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로마노프 왕조가 갖고 있었던 그런 귀금속이라든지 뭐 명화, 많은 보물들을 어디론가 흘려보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죠. 그 유대 금융 자본들에게 다 팔아치웠다고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 금융 자본은 소련과 독일에게 동시에 무기 공장을 지어주었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독일과 소련을 충돌시켰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유대 금융자본이 엄청난 이득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유럽이라면 서유럽입니다. 영국을 제외한 서유럽입니다. 이 독일 나치가 프랑스를 나중에 점령을 했을 때 야, 이거 전쟁 3년 더 끌어야 된다. 뭐 그러한 문서를 발견하고 아연실색했다는 뭐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지금 이제 젤렌스키를 앞세워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기획을 하고 일으켰다고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 개념이 좀 잡히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참전하면서 막대한 전쟁 비용 및 전후 복구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미국이 세계의 리더로 올라서는 면도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FRB에 막대한 이자를 물면서 달러를 발행해야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세금을 내다가 점점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국과 영국은 어제까지 동지로서 독일군을 물리치는데 앞장섰던 소련을 적으로 규정하고 냉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럽이 갑자기 어리둥절했죠. 갑자기 어제까지는 소련하고 영연방 국가들이 독일을 적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은 야 소련이 적이야 하고 영국과 미국이 선포를 하고 냉전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쓰면서도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도 그 당시에 그 유럽 사람들이 황당해하던 그 모습들이 기록에 많이 남아있던데 제가 봐도 황당한데 그 당시에 당하던 소련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이후 미국은 한국 전쟁부터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전쟁 비용을 FRB에서 조달했으며 미국 정부는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계속 인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제조업은 모두 떠나고 미국 국민들은 현재 92%가 식료품을 사는 것이 두렵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피폐해진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약 7만 달러, 한화 약 한 9천만 원 정도를 벌어도 식료품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뭐 부동산 가격, 뭐 공공요금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내고 나면은 식료품 사는 게 부담스럽다고 할 정도면은 미국이 얼마나 지금 이 고물가인지를 여러분 뭐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와 중국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은 것이 미국 언론에 의해서 폭로되고 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왔지만
미국의 주류 언론, 법조인들, 정치인들을 침묵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미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미국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 언론인, 법조인들이 유대 금융자본의 노예로 전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0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물자, 돈을 지원하였는데 그중 일부가 미국의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로 들어와서 세탁된 뒤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으로 전달된 사실들이 미국 언론에 의해 폭로된 바 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FTX를 파산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만 유대 금융자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미국을 파산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시절에는 미국의 유가는 매우 낮았으며 일자리가 넘쳐서 교도소의 재소자들까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물론 세금 감면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중산층이 살아났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나서 미국의 그 많던 셰일가스 파이프라인을 모두 잠궜고 그 결과 이제는 파이프들이 굳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가는 폭등했고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세금을 올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또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조세 공산주의, 세금, 준조세, 공공요금과 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주권자의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고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사상이 조세 공산주의인데 지금 그대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중국과 합세하여 자국에 전염병을 뿌리고 안전성도 검증이 안 된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강요를 했고 그 결과 많은 미국인들이 부작용으로 죽어나갔으며 미국의 제약회사들과 파우치 박사와 같은 일부 공무원들이 큰돈을 벌었습니다. 유대 금융자본의 노예로 전락한 미국 바이든 정부는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일에도 의도적으로 전쟁을 기획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돈을 벌었지만 결국 미국 국민들과 해당 국가의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앞전에도 이라크 전쟁을 치룰 때 부시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라크에 가면은 생화학 무기가 있다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없었죠.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또 9.11 테러가 나니까 야, 오사마 빈라덴이 이거 했다. 오사마 빈라덴이 아프간에 있다. 그래가지고 아프간에 쳐들어가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누가 이거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그 결과 전 세계 유가, 곡물 가격 등이 폭등하였고 전 세계 인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유대 금융자본가들의 이익 때문에 무고한 인류가 죽어나가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 금융자본은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레이트 리셋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나라의 군대를 해체하고 중상층을 무너뜨리며 각 민족의 민족 문화와 역사를 말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과 나라의 독창성, 고유성, 중산층, 군대가 사라져야 세계 단일 정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대 출신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유대 금융 자본의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그들의 출세는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은 유대 금융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이 전부 다 이 영혼을 유대 금융자본에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없어도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 기념관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 총장부터 어떤 교수들도 이에 반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서울대는
중국 공산당의 교육기관이자 유대 금융자본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대 앞에 보시면 기역, 시옷,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국립서울대라고 그 간판이 서 있습니다. 그거를 요즘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계집, 술, 돈, 공산당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만큼 타락했다고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폐지 운동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서울대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교수들이 이거 진짜 이 참 들고 일어나는 교수가 없다는 거는 그들이 그냥 기생충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혈세 빨아먹는 기생충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자신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양복 입은 진짜 짐승들이죠, 진짜. 사람이냐 짐승이냐 나누는 기준이 우리가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역사를 모르면요, 양복 입은 저기 기생충이 되는 거고 짐승이 되는 거고 서울대 총장 출신 기생충이 되고 짐승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서울대 총장님 그리고 서울대 교수님들 좀 부끄러워하십시오. 쪽팔리는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내가 서울대 총장이요, 서울대 교수요, 그러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면은 그게 벌거벗은 임금님이요. 사람들 다 벌거벗었다고 손가락질하고 기생충이라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안 부끄럽습니까? 맞습니다. 다 망가졌으면 다 망가졌어. 2차 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그 다음은 네오나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가 열리고 10여 명의 나치 고위층만 처형을 당하였고 대부분의 나치 고위층은 유럽의 각 나라와 미국의 고위층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독일 나치가 갖고 있었던 과학기술, 건설기술, 군사기술 등에 비하면 소련이나 미국, 유럽의 그것들은 매우 초라했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초토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재건하려면 나치 기술자들이 대거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기술자들을 모두 흡수했었는데 그들이 70년이 지나면서 유럽과 미국의 상류층으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군은 패전하여 도주하는 독일군에게 무참하게 박살날 정도로 형편없는 군사력이었습니다. 물량 공세로 겨우 이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독일 나치의 선진 기술을 흡수하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 소련이 나치 잔당들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각 국가에서 상류층으로 올라서게 된 것이고 지금 유대 금융자본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나치 또 앵글로 섹슨 뭐 이쪽 계열들이 한 몸이 돼 가지고 전체주의, 세계 뭐 공산주의, 조세 공산주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의료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또 퍼뜨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한 몸이 된 겁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여전히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탱크에 나치 문양을 그려놓고 돌아다니는 사진들이 지금 최근에 찍힌 바 있습니다. 소련으로 들어간 나치들은 부유했던 우크라이나에 많이 몰려 살았는데 그들이 현재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살한 네오나치의 선조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린 거 쭉 들으시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돈바스에서 네오나치가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살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치는 소련하고 싸웠죠. 그러니까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 사람들 네오나치가 학살하고 죽이고 하는 뭐 억압하고 괴롭히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대 금융자본들은 나치를 동원하여 러시아를 자극하고 러시아를 물어뜯어서 러시아가 공격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든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25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러시아는 약 15,000명 가량이 사망했다는 이스라엘 모사드 보고가 언론에 나온 바 있는데 그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러시아가 승리를 했고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남자가 씨가 말라가지고 주변 국가에 지금 도망가 있는 자국민들 중에서 남자들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지금 이렇게 차출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또 IS와 같은 미국이 키운 전쟁 용병들이 지금 우크라이나군에서 싸우고 있는 사진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군복에 IS 이 패치를 차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IS가 왜 와 있습니까? 미국과 유럽은 이미 끝난 전쟁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전쟁을 왜 장기적으로 질질 끌고 있습니까? 유대 금융자본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전혀 불쌍하지 않으며 그저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입니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반성을 해야 되고 유럽의 각 국가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전쟁 비용은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고 미국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이 지금 사실을 알고도 지금 침묵하고 있다면 깨어나서 외치십시오. 여러분이 깨어나서 외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묵시적 수락, 공범이 되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공범이 되는 것이고 유럽의 국민들도 유럽의 그 네오나치들, 유럽의 정상들, 유대 금융자본하고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점점 가난해지게 될 것이며 미 바이든 행정부가 저지른 전쟁 범죄로 인하여 미국은 앞으로 영원히 전 인류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앞으로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저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미국이 다시 평화를 사랑하는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유독물질을 실은 열차가 충돌하여 유독가스가 하늘로 올라가 시꺼먼 버섯구름을 만든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이 사건을 며칠 동안 보도하지 않았고 트위터 등으로 진실이 퍼져나가자 마지못해서 보도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하겠다 하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국 국민들이 이런 이 유해 물질에 노출돼 가지고 건강이 해쳐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 2주 동안 미국에서는 열차 탈선 사건이 20건, 식료품 공장 등 공업시설들이 알 수 없는 화재로 전소되는 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그들이 일으킨 사건일 수도 있고 미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유대 금융자본이 용병을 써서 일으킨 테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세계 단일 정부가 시행되려면 각 민족과 각 나라의 중산층이 붕괴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통문화, 역사, 세계사, 도덕, 철학, 윤리 등 사람을 만드는 학문인 인문학을 없애고 LGBT와 같은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논리를 가르쳐서 학생들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같이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학교 선생님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 믿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그리고 난민과 마약을 대량으로 유입시켜서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고 사회 간접 자본의 테러를 저질러서 물류망을 마비시켜서 각종 물가가 오르게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약이 유통됐습니까? 북한 마약이 얼마나 많이 유통됐고 그게 지금 학생들 손에 쫄쫄 빨고 다니는 막대 사탕으로 지금 퍼져가지고 학생들이 그거 빨고 다니고 있습니다. 각 국가를 자살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그대로 실천했었던 것입니다. 무슨 전염병 거리두기 한다고 하면서 몇 시 이후에는 문을 닫고 몇 시 이후에는 문을 열고 몇 시 되면은 몇 명 이상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사람을 가지고 놀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모두 붕괴시켰고 52시간 근로제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인상하면서 중소기업을 모조리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언론에서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고
6.25 전쟁을 빼버리고 그리고 헌법에서 사람을 빼려고 한 겁니다. 사람을 빼야지 국민이 사라져야지 세계 단일 정부가 되는 겁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1시간 40분에 달하는 연설을 했고 모스크바 대형 경기장에 약 30만 명의 러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지키자고 조국 수호의 날 행사를 했는데 이 두 행사에서 모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했다 순직한 러시아 병사들에 대해서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러시아 군인을 더 많이 죽이라며 우크라이나 군에게 미국 국민들의 고유를 빨아서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우월합니까? 아니면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병사들을 위해서 애도하는 푸틴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합니까? 이미 이 도덕성 싸움에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진 것입니다. 국제정세도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제정세를 정글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 그들도 유대 금융자본이 만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뇌된 것입니다. 유명한 학설과 이론에 대해서 박식하게 알면 알수록 유대 금융자본이 만든 논리에 세뇌되기 쉬운 것입니다. 유대 금융자본과 유착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추악한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으며 동맹국인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미국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해놓고 막상 투자를 하니 한국 기업들 뒤통수를 쳤습니다.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미국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자 이제는 중국하고 전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파이 풍선, 중국산 스파이 풍선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반면 그 열차들이 탈선해가지고 화학물질이 그 퍼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또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한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를 전쟁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뒤 한국의 산업들을 모두 미국으로 옮기려는 수작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면서 한국산 물건 대신 중국산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중국의 주적이라는 중국이 미국의 주적이라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유대 금융자본과 미국의 돈벌이 전쟁에 이용되지 않으면 외교 전략을 아래의 세 가지로 못을 받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다. 제세이와 교육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다. 경천해인,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다. 미국과 유럽 각국의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이제 멈추어 주십시오. 당신들의 전쟁 범죄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